안녕하세요. 호호호빵입니다. 네, 호호호빵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3년 3월 6일 월요일이고요. 네, 위메이드 관련 소식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위메이드 GDC 2023에서 위믹스 플레이 알리기 총력을 다하겠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 라이프 이즈 게임 블록체인 트랜스포메이션 주제로 참가를 하고 단독 부스 마련해서 위믹스 플레이 소개를 하고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미팅을 진행하고 장영국 대표 블록체인 기술이 게임의 미래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뭐 작년에도 GGC에 참여를 하고 올해도 참여를 하고 다 비슷해요. 뭐 가장 큰 부스를 얻어서 뭐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참여를 해서 이제 위메이드와 위믹스를 알리고 그건 다 똑같은데 작년과 차이점이 있다면 작년에는 위믹스 플레이가 없었고 올해는 위믹스 플레이가 있고 그래서 위믹스 플레이가 제 기억에는 작년 한 6월 달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만들 거야 이렇게 해서 그 게임 온보딩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뭔가 그런 걸 만들어서 뭐 할 거야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구현화가 안 된 거고 지금은 위믹스 플레이가 구현화가 돼서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위메이드가 말하는 뭐 블록체인 게임, 뭐 P2E 게임 그리고 뭐 위믹스와 위메이드의 방향성 이런 거는 뭐 달라지지 않았죠. 근데 그 사이에 위믹스 플레이가 생겼고 그 이후에 더 유저가 많이 늘었고 더 많은 기능이 생겼고 더 많은 게임이 올라갔고 더 많은 토큰이 돌아가고 있고 그런 거죠. 위메이드 GDC 2023에 참가해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한다. 위메이드는 단독 부스를 마련해서 라이프 이즈 게임 블록체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토큰 경제, 게임파이, 마켓플레이스, 커뮤니티 등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위믹스 플레이를 소개한다. 세계 각국 게임사와 블록체인 개발사 등 다양한 기업들과 비즈니스 미팅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위믹스 플레이 팀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개발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좋은 게임을 훌륭한 블록체인 게임으로 변화시키는 과정과 이를 모두 지원하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알리고 파트너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그래서 많이 좀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뭐 좋은 게임들 많으니까. 네, 위메이드 장건국 대표는 21일 화요일 날 게임의 미래 인터게임 플레이를 넘어 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인터게임 이코노미와 인터게임 플레이가 어떻게 구현되고 게임의 미래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발표한다.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은 저는 알 것 같아요. 왠지 여러 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저희 가서 한다. 22일 수요일하고 23일 목요일에는 총 3개 세션에서 위믹스 사업 담당자들이 위믹스 플레이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강연을 하고 웹3 게임을 론칭하며 축적된 데이터와 토큰 경제의 성공 및 실패 사례, 위믹스 플레이를 통해 기존 게임이 블록체인 게임으로 변화하는 방식과 혜택,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 노하우 등을 설명한다. 위믹스 플레이의 첫 번째 펜토큰 머틀을 발행한 글로벌 크리에이터 머틀 사로사도 발표자로 나선다. 아이고 그래요? 네. 크리에이터와 팬이 함께 만들고 성장해가는 토큰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머틀 사로사 보니까는 니케 막 하고 있던데, 네, 니케 이렇게 하고 있는데 GDC에 와서 연설을 한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펜토큰의 뭐 첫 주인공이니까. 네. 한편 GDC 2023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개최가 되고 위메이드는 아마존 웹서비스, 에픽게임즈, 구글, 메타 등과 함께 최상위 등급의 다이아몬드 스폰서 자격으로 참가를 한다. 네, 그래서 위믹스 플레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고 처음에는 이제 게임 토큰 이런 것만 있었는데
지금 3개가 더 추가됐죠. 게임파이가 생겨서 리플렉트, 네, 브릿지, 스테이크 360, 네, 수압하고 풀까지도 만들어졌고 펜토큰도 됐고 마켓플레이스도 네, 이렇게 생겼고 그래가지고 이런 기능들과 어떻게 한다는 거 그런 거를 설명을 한다. 이 GDC 2023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네, 게임 개발자 회의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참가하는 게 여기 패스하고 프라이스 있는데 이거 눌러보면은 뭐 그때 막 2,000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되게 비싸요. 네. 혹시나 참가하실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네. 올 액세스가 2,200달러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가요? 뭐 250만 원 넘는 거죠.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네,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여기 당당하게 위메이드가 있다. 그래서 뭐 오늘 위메이드 관련 뉴스는 사실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GDC 이 관련 뉴스입니다. 뭐 거의 뉴스가 한 70개 그 정도 이상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이 뉴스로 도배가 됐다. 네, 다른 뉴스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도배가 됐다. 위메이드 GDC에서 위믹스 플레이 알리기 총력을 다하겠다. 위메이드 미국 게임 개발자 회의에서 위믹스 플레이를 소개한다. 네. 네, 위메이드 GDC 2023에서 구글 메타와 어깨 나란히. 아유, 이거는 네, 뭐 같은 스폰서긴 한데, 네. 구글 메타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은 뭐 시총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몇 배 차이 나죠? 구글하고 위메이드하고 좀 그 시총이 좀 어깨를 나란히 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위메이드 GDC에서 P2E 방식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홍보에 나선다. 네. 근데 홍보할 만하죠. 네, 다 토큰하고 NFT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거를 구현화했고 지금 많은 유저가 하고 있고 더 많은 게임이 들어오면 더 많은 유저를 확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한국에서 블록체인 게임 길막힌 국내 게임사들 GDC에서 활로를 찾는다. 그래서 요것도 GDC 뉴스네요. 위메이드 비롯해서 넥슨, 넷마블 등 GDC 2023에서 블록체인 게임 관련 강연을 한다. 한국 규제에도 해외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불씨를 지핀다. 네. 네, 넥슨 위메이드가 GDC에서 선보일 K게임 기술력은 어떤 것인가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강연하는 내용에 대해서 네, 이렇게 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읽은 거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위믹스 플레이 홍보한다. 그리고 장영국 대표가 인터게임 플레이를 넘어라는 주제로 게임의 미래, 인터게임 플레이를 넘어 그런 강연을 한다. 그리고 네, 아까 읽었던 내용 그 복붙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웹3 게임에 대한 뭐 이런 발표까지 그리고 머틀사로사까지 펜토큰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다음 이거는 이제 그 법무법인 율촌 그 정세진 변호사께서 기고를 하신 겁니다. 가상자산 상장 관련 기준의 필요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위메이드의 그 위믹스 코인에 대해서 이제 상장 폐지할 때 뭐 닥사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위메이드하고 이제 법 그 부딪혔죠. 뭐 그 내용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뭐 그 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상장 폐지 여부의 결정에 대해 거래소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을 했다. 어차피 그 가처분을 기각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점을 본 거는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가장 중점을 본 거는 유통량을 매우 중요한 정보로 판단을 했고 뭐 위메이드가 어겼기 때문에 뭐 그 상패는 정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 재판부에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발행에는 유통량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에 중요한데 상장 시 계획한 유통량을 위반하고 이를 거래소에 소명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유통량을 변경한 것은 충분한 거래 지원 종료,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고 해석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써주시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장 관련 기준이 뭐가 필요한가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쭉 그 위믹스가 그런 상장 폐지 당한 그런 내용을 쭉 서술하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이런 식으로 코인이 되면은 그건 더 이상 자유로운 코인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끝내는, 네, 그런 기고라서 좀 이거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가상자산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히 누군지 알려지지 않은 나카모토 사토시란 천재가 만든 비트코인 때문이고, 현재와 같은 기준이라면 발행인을 알 수 없는 이 코인은 거래소에 상장이라도 될 수 있을까? 이미 유통량을 알릴 주체도 거래소 요구에 소명할 책임도 있는 자도 없었을 테니 상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거래소에서 거래조차 할 수 없는 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상장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이렇게 건드리는 순간 그 코인은 어떤 그 존재 의미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그 규제도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발상을 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네, 그런 기고가 있었고, 근데 요거에서 이제 주된 그 서술을 이제 리믹스하고 그 박사의 그 가처분 소송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가져와 봤고, 클레이튼 재단 이것도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거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갖고 와 봤는데, 클레이튼 제안 카카오와 완전 독립 탈중앙화 단계 판단, 네, 탈중앙화 됐다고요 클레이튼이, 네. 퍼미션리스 블록체인 전환, 토큰 소각 통한 디플레이셔너리 추진, 말이 어렵네요. 디플레이셔너리 추진 해가지고 갑자기 지금, 네, 카카오와 완전 독립을 하고 탈중앙화가 됐다는 그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탈중앙화된 코인은 그 비트코인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갑자기 클레이튼이 탈중앙화가 됐다고요? 근데 갑자기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네. 네. 그래놓고 뭐 이렇게 소각을 하면서, 네. 근데 그 클레이튼이 그동안 엄청 많이 팔았잖아요. 그 토큰을 엄청 많이 유동화 시키지 않았나요? 근데 그거 팔 거를 다 팔고 나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뭐 탈중앙화 선언을 하니까 이거 좀 이상하긴 하네요. 거의 뭐 끝까지 팔아먹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넘어갑시다. 여기 이제 다음, 네, 이달 사내에서 만료되는 게임사 인물들, 최신보단 경영 안정성 유지로 해가지고, 네, 넥슨 게임즈하고, 네, 위메이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어디에요? 크래프톤, 여기 이제 대표이사가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연임이 될 거냐 뭐 그런 뉴스인데, 뭐 다 연임이 될 걸로 보인다는 그런 내용의 뉴스입니다. 다음, 이건 이제 닥사 관련인데, 닥사 상장 가이드라인 보완 작업, 위믹스 깜짝 재상장 영향 미쳤나 해가지고, 코인원발 위믹스 재상장 후 닥사 재상장 가능 시점 논의, 다시 시작되는 상장 러시에 닥사 가이드라인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뉴스를 냈는데, 그러니까 뭐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서 뭐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가이드라인을 많이 만들었으면은 그 가이드라인을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가이드라인을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법도 이렇게 알려야지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저기 뭐 교통신호도 뭐 이렇게 하면 뭐 직진하고 이렇게 하면 좌회전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알려야지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는 건데, 여기 이 뉴스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하고 있어서, 끝으로 상장 가이드라인 내용 변경 공유 가능성에 대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공개를 하겠지만 아직까지 공개 일자에 대해서도 명확히 결정된 바가 없다. 특히 상장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 그 부분만 딱딱 충족한 뒤 나머지는 정보 제공을 하지 않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프로젝트에 등장할 수 있어서 이런 부작용을 생각해서 그간 외부에 노출을 하지 않았고, 한편 가상자산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이번 위믹스 깜짝 재상장으로부터 닥사 소속 거래소들 사이에서도 재상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위믹스 재상장으로 인해 거래소들끼리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도 재상장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내부에서 제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가이드라인 뭐 보완된 것처럼 앞에 써놨는데 이거 쭉 읽어보고 나면은 가이드라인을 보완 그런 내용이 없네요. 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뉴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해도 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니까, 네. 아무튼 뭐 문제가 많은 조직인 것 같습니다. 닥사는. 다음, 네, 가상자산업계 토큰 소각 열풍. 네, 증권성 없애는 카드가 될까? 그래서 앞에 뭐 클레이톤도 뭐 소각했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토큰들도 막 소각을 좀 하고 있대요. 소각을 하면서 우리는 증권성 뭐 그거랑 관계가 없다. 네,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금융당국 토큰 증권 허용으로 기존 가상자산 증권성 우려를 없애야 된다. 토큰 소각하면 발행사의 권한이 줄어서 증권성 우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먼저 액션을 취하는 거고, 이 증권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직 이게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것도 그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마음대로 정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뭐 토큰을 소각한다고 해서 증권성이라 그게 아니라, 지금 이번에 뭐 위믹스가 아웃되는 과정 뭐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러니까 위믹스만 콕 찍어서 아웃되고 그 나머지는 그런 해당 사항이 없었잖아요. 뭐 유통량을 뭐 어긴 코인들 많았지만 유통량이 엄청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유통량이 없는 코인들 그리고 유통량을 어긴 코인들 다 뭐 가만 놔뒀기 때문에 지금 이 증권성 자체도 뭐 위믹스로 치면 위믹스가 뭐 지금 뭐 재단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뭐 절반 소각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증권성 STO가 안 될 거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사람들, 그 위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너는 증권성 토큰이야 하면은 증권성 토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네, 무르익은 블록체인 게임 코인 구조 들여다보니 해가지고 요거는 뭐 라이트하게, 네, 지금 너도 나도 뛰어든 K 게임 코인 해가지고 넷마블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컴투스 해가지고, 네, 마블엑스 위믹스 보라 엑스플라를 발행을 했고 지금 유통량이 얼마나 된다. 그래서 마블엑스는 3,600만 개, 위믹스는 2억 4,575만 개, 보라는 9억 개, 엑스플라는 1억 3,577만 개가 유통되고 있고, 뭐 마블엑스는 5%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근데 많이 안 풀린 토큰 같은 경우는 뭐 유동화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이 풀린 토큰은 어떤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비용적인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기 어려울 거다. 네. 그리고 그 생태계를 끌어들이려면은 그 토큰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유통량이 많이 풀린 토큰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네이티브 토큰하고 게임 토큰 동시 발행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위메이드 위믹스의 그 게임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거는 뭐 이해할 것도 없죠. 듀얼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는 위믹스라는 매개가 있고, 그리고 게임마다 각자 토큰이 있고,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게임이 런칭하면서 뭐 토큰이 올라가면서 뭐 그 중에서 뭐 리플렉트에 들어가는 토큰도 있고 아닌 토큰도 있고, 뭐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네. 다음, 미르엠에서 네, 동영상을 냈습니다. 히든밸리 캡처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가지고, 네, 히든밸리를 점령을 하면은, 네, 흑철을 많이 얻을 수가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영상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미르엠 여기 봐도, 네,
업데이트 된다고 유지보수 3월 7일 해가지고 주요 업데이트 게임 내 업데이트에 히든밸리 캡처가 추가된다. 히든밸리의 주인이 되어 화려하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미르암이라는 게임은 뭔가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려면은 흑철이 많이 필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히든밸리 캡처 주인이 되면은 조금 더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지보수 해가지고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미르엠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미르포도 같이 또 업데이트가 됩니다. 3월 7일날 업데이트가 돼서 얘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4시 반에서 10시까지 업데이트 하는데 드디어 이번 업데이트에서 신규 클래스 다키스트가 업데이트 됩니다. 그 흑도사? 흑도사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다키스트 전용 무기, 장비, 기술, 의상 등이 추가됩니다. 해가지고 이거 업데이트가 되면은 또 미르포가 또 뭐 동접자가 늘려나요? 그러니까 이거 신규 클래스 나오면서 새로 게임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 유저들이 분명히 다 이걸 한번 해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키스트가 엄청 좋다고 판단이 들면은 뭐 그 직업 바꿔가지고 무기만 세팅하면 되니까 충분히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르포도 내일 업데이트 되고 나서 뭐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거의 48만인가요?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게 30만 명 조금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47만 5,812명이니까 이제 진짜 50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위믹스 플레이 플랫폼이 그래가지고 뭐 GDC도 있고 하니까 뭐 GDC에 가기 전에 이 위믹스 플랫폼 한 동접자를 한 50만 정도 돌파해 간 상태에서 GDC를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미르포 여전히 뭐 비슷하고 26만 3천 그리고 미르엠도 18만 3,391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뉴스가 사실은 위메이드 GDC 간다 뭐 이거가 거의 이 뉴스밖에 없었거든요. 이 뉴스밖에 없었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20분을 넘겼네요. 어쨌든 위메이드 뭐 GDC 가서 뭐 작년 GDC에서 성과가 없다고 하지만은 뭐 어떻게 됐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를 했으니까 GDC에서 이제 뭐 미믹스 플레이 잘 어필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투자 받는 것도 좋고 뭐 그런 것도 좋은데 이제 더 많은 게임들이 미믹스 플랫폼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그 무슨 미국 게임이나 외부 게임이 들어와서 미르포나 미르엠 같은 그런 유의미한 동접자를 보여주면서 그런 퍼포먼스가 되는 게임이 생긴다면 그거야말로 좀 리믹스 플레이가 가는 그런 다양성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게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게임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죠. 많은 허접한 게임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좀 좋은 게임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GDC에서 이번에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